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참여연대 공동대표 맡고 있는 한상입니다. 저에게 내라는 여행이었습니다. 길이 끝나자 여행은 시작되었다라는 말이 있죠. 헝가리의 철학자 루카치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에게서 여행이라는 것은 나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는 소설을 두고 파우스트라든지 돈키호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집을 떠남으로써 자신을 찾는 기나긴 여행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12.3내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저로 하여금 헌법의 숲으로 한 걸음 내딛게 만드는 또 하나의 여행을 시작하도록 등 떠밀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 이 헌법을 만들어 놓으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우리 대한국민이라는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누가 헌법의 주인이고 누가 헌법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런 규범자가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 1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조금 기가 찹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나간 그 권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로부터 나왔지만은 내 것이 아닌, 국민으로부터 나왔지만은 국민의 것이 아닌 그런 권력의 문제. 바로 이것이 12.3 내란을 추동했던 원동력이었고 또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내란의 종식과 더불어서 헌법을 바꾸자라고 외치는 이유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의 헌법이라는 것은 그런 말이 있죠. 84제곱미터 국민평수, 국평 아파트라고 그러죠. 정해진 규격처럼 정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의 틀로 묶어놓는 그런 길, 그게 바로 현행 헌법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우리가 펼쳐 나가고 우리가 향유하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12.3 내란을 계기로 해서 또는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찾는 우리 대한국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그 먼 여행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12.3 내란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의도에서 남태령을 거쳐서 한담동으로 그리고 다시 광화문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광장을 모여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광장이라는 공간이 있기에 우리가 가서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니죠. 우리가 모여서 목소리를 같이 하는 그 자리, 그 순간, 그 장소가 바로 광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는 광장을 만들고 그 광장을 통해서 무도한 정권을 물리쳤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광장에서의 승리, 그 광장에서의 환호는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심각한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되었던 쿠팡의 심야 택배 문제, 이것이 노동권을 침해하는가 안 한가 그런 논의로 이어집니다. 자본의 권력 앞에서 무한정 약한, 그래서 자신의 건강과 생명까지 내놓고서라도 겨우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민중의 삶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고등학생은 119 구급차에 실려가지고 병원을 전전하다가 그 아까운 목숨을 내버려야 했습니다. 의료 대란을 이야기하고 응급 의료 체계를 이야기하지만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되는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얽어매는 그런 권력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12.3 내란요. 그 내란이 터졌을 때 우리는 온몸으로 그 폭압을 정치에 한 거야만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헌법은 너무나 이 순간에 무력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법이 있었기에, 헌법이 제대로 작동했기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했었고 또 탄핵 소추를 했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요? 그 국회의 의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추운 겨울에 우리의 몸을 던져야 했습니다. 함성을 내질러야 했었죠. 온몸으로 이겨내야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우리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12.3 내란은 돌발 사건이 아닙니다. 현행헌법, 87년 헌법이라고 그러죠. 그 헌법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그런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철저한 대의제에 묶어두고 국민에게는 하등의 권력도 부여하지 않았던 우리의 재헌헌법, 1948년 헌법입니다. 그 이래 지금까지 국민에게는 그 어떠한 권력도 부여하지 않은 오로지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정치인에게 국가 영역에만 부여했던 그런 헌법의 잘못이 12.3 내란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실제 12.3 내란은 우리 시민들이 막아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 우리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헌법, 현행헌법의 철저한 실패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무도한 대통령이 폭력의 정치를 자행해도 그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어떤 제재 장치를 갖지도 못했습니다. 쫓아버리도 못했죠.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처분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행헌법이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대통령이 행사해도 그래서 국민들이 금폭이니 또는 폭력 노조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죽음의 정치로 내몰라라 했어도 우리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헌법적으로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준 권력, 그것을 우리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회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여의도에 모여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하도록 만들어야 됐고요. 탄핵 소추를 하게 만들어야 됐고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이 무슨 논의를 그렇게 길게 하는지 그냥 하염없이 할 일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민주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 헌법의 영역에서는 철저히 통치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권력도 갖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서 12.3 내란은 아직 종결되지 못했습니다. 그 무도한 정치, 폭력의 정치, 죽음의 통치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현행헌법 때문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내란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도 내란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도 거기서 판사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지켜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어떠한 권력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이런 무기력의 헌법, 국민들이 그저 가만히 잠자코 있어라,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만 명령하는 그런 헌법은 틀어버려야 됩니다. 지난날 코로나 팬데믹이 횡행했을 때 UN 사무총장에 제출된 보고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태를 극복하고 났을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나아져 있어야 한다. 그렇죠. 어려움이 닥쳤으면 그 어려움을 힘들게 극복하고 난 만큼 그만큼은 더 나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져야 될 때이다. 조금 더 나은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목소리가 들려져야 된다. 위기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바로 더 나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이 더 나은 삶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어야 합니다. 더 많은 목소리가 들려져야 한다. 피동의 문체를 사용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말하고자 해도 말을 못하는, 말을 해도 들려지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그 틀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소명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정치를 향해서 과거보다 좀 더 나은 지금을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가진 권력, 그 권력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희생을 명령할 때 우리도 그들에게 피땀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의 군림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준 권력을 회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IMF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 국민들은 금모기로 대응했습니다. 그런데요, 21세기 들어와서 아이슬란드나 아일랜드나 칠레 같은 그런 나라에서 IMF와 비슷한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경제위기가 닥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칠레의 시민들은 금모기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후라이팬 두들기면서 길거리에 나서서 헌법을 바꾸자라고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가진 권력, 당신들이 실패한 그 정책의 밑바닥이 됐던 권력들을 우리에게 돌려달라. 우리가 그 권력으로서 우리의 삶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시민들은 헌법을 바꿈으로써 자신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이제 역사는 우리가 쓰겠노라. 당신들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겠노라 선언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각자 도생의 사회가 아니라 죽음으로 내몰아가는 그런 죽음의 정치가 아니라 우리가 연대하고 우리가 뜻을 모아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연대의 공동체를 구성해 나가겠다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주권자다 외칩니다. 그것은 모든 권력은 우리로부터 나올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은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시대적인 사명으로 삼았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틀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 존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우리 대한국민이 헌법의 주인이 되어서 또는 헌법으로 아우러지는 우리 일상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때마침 현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조차도 헌법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헌법은 우리의 헌법이 될 수 있을까요? 대통령제가 어떻고 정치 권력이 어떻게 배분되고 사실 그것은 부차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쪽 권력을 저쪽에 떠넘긴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정치인과 관료들이 권력 나눠 먹기를 하는 그 수준에 머물 따름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라는 이름, 정말 대한민국은 48년 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철저하게 모든 권력은 국가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국가주의라고 그러죠. 국가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리고 국가가 모든 가치 앞에 나서는 그런 것.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국가가 아니라 그들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헌법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발안이라든지 국민 투표라든지 또는 국민 거부권이라든지 국민 소환과 같은 그런 직접 민주제의 제도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 정책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국가 정책으로 이어내기 위한 뭐 시민의회라든지 시민배신과 같은 그런 공론의 장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도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국가를 향해서 공무원들을 향해서 우리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답을 듣고 판단하고 평가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지라는 또는 사회권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개인주의적인 헌법이 아니라 돌봄을 받을 권리가 인정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볼 권리가 인정이 되는 그래서 돌봄으로 하나의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돌봄 공동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가능한 연대성에 기반한 헌법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윤과 생산성이 중심이 되는 경제가 아니라 우리 재헌헌법에서 선언했듯이 모든 국민의 생활상의 기본적 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이런 경제 체제가 마련돼야 됩니다. 미래 세대와 더불어서 연대할 수 있는 틀도 마련돼야 됩니다. 지속 가능한 생태,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들이 모아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윤석열을 탄핵시킨 헌법재판소 결정문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우리는 저 무도한 대통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눈비를 맞으면서 큰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 장대한, 그 창대한 우리 국민들의 민주적인 함성을 시민들의 저항이라는 단 6글자로 표현해버리고 넘어가 버립니다. 윤석열을 탄핵시킨 것은 우리 시민이 아니라 8명 재판관이다. 헌법재판소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저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은 헌법으로부터 소외되고 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그들의 논리로 정하는 것을 헌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수동적인 피동적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시민입니다. 우리는 민주시민입니다. 그 창대한 승리를 가져온 시민들입니다. 바로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이 바로 헌법의 내용과 효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일상의 정치가 바로 헌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위대한 헌법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과를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 헌법에 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내란 종식, 민주 회복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서 헌법은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헌법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거기에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헌법을 잘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그들이 헌법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담기는 헌법, 우리의 목소리가 담기는 헌법, 우리의 언어로 쓰여진 헌법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헌법을 이야기하고 헌법 개정 과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행동으로 나설 수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출발은 우리가 헌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일상으로 연결시키고 그 이야기들을 이웃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터시넷이라는 미국의 헌법학자가 있습니다. 저 책에서 사실 제가 번역했습니다. 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헌법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모범적인 헌법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겠지만은 가장 쉬운 첫걸음부터 시작을 하자. 헌법은 무엇인가 또는 헌법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친구나 이웃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또는 그 헌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또는 듣기 위해서 길거리에 가만히 서 있어 보기라도 하자. 가장 중요한 저는 참여연대 공동대표입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지지를 모으고 있는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를 찾아보자.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 헌법의 창대함이 시작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모범적인 헌법 시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터시네스라는 말을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은 바로 그 순간에서부터 헌법의 눈에서 보면은 장대함, 장엄함이 그 자리에 있게 되노라. 우리의 성취는 더욱더 장대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과거보다는 조금 더 나아져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헌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 패러다임을 오늘 이 순간 좀 바꿔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그 헌법의 중요성도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것 같고 예전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또 이제 이 내란 관련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 지켜보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것도 많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내란을 종식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처벌과 이제 정상화의 과정을 가는 과정에서 이제 헌법의 어떤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일단 이렇게 일어났던 그 계엄, 내엄. 내란, 합쳤어요. 네, 등 같은 경우는 어쨌든 헌법의 틀 안에서 현행 헌법 틀 안에서 좀 이렇게 처벌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제 개헌에 대한 그 얘기들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너무 급하지는 않은가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동안 노동계에서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더불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때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내세웠던 이야기는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란봉투법을 만들겠다.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파업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겠다. 하청, 재하청, 제재하청으로 내려가는 이 구도를 깨어버리겠다. 근로조건을, 그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그런 법을 만들겠다 했을 때 경총과 같은 이 경제인들은 그것은 위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책임의 원칙이니 또는 경영권이니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공통된 이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만든 그 수많은 법들이 위헌이다. 헌법은 중요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중요합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자기의 삶을 바꾸는 법을 만들고자 할 때, 그럴 때 헌법은 내가 말하는 말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은 나의 일상을 좌절시키는 그 근거로서 작용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기서 시작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헌법은 우리의 언어로 채워내야 됩니다. 지금 현행헌법 같은 경우에는 1987년 그러니까 신군부 측 대표 4명 그리고 상김씨로 통용되는 자유주의 정치 세력의 대표 4명, 8명이 밀실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언어가 당기지 못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 질서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 그러니까 국민 모두의 생활상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라는 규정이 빠져버리고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그 경제 질서의 기본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빼앗긴 거죠. 경제 질서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 가치가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기업이 또는 자본가가 득세하는 그런 경제로 만들어버렸거든요. 물론 그 시작은 1962년 그러니까 박정희 군사정권의 그 헌법에서 시작이 되긴 합니다만은 바로 이런 것들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또는 우리의 삶을 나쁜 방향으로 가져가는 기본적인 출발점은 적어도 21세기 지금 이 순간에는 가진 자의 폭력이 아니라 주먹이 아니라
가진 자가 그럴듯하게 내세우는 헌법입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런 헌법을 틀어버려야 되죠. 우리의 목소리가 담긴 우리의 언어로 채워지는 헌법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더는 미루지 말자, 개헌을 미루지 말자는 말씀으로 읽힙니다. 아까 정치인, 관료가 만드는 헌법이 아니라 국민이 만드는 개헌이어야 한다라는 말씀 정말 많이 와닿았는데 그래도 사실 어려워요. 사실 법하면 그래서 어떻게? 라는 생각부터 들고요. 아까 힌트를 조금 주시긴 하셨습니다. 일단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서 헌법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조금씩이라도 해보자라고는 하셨는데 사실요. 그래서 뭐 얘기해야 되지? 정말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힌트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몇 조 몇 항 요거는 빠져야 돼요. 몇 조 몇 항에 이 문구는 빠져야 돼요. 아니면 이 문구는 넣어야 됩니다라든지 조금만 더 구체적인 힌트를 주실 수도 있으실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세기가 바뀌는 순간에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라는 사람이 볼리비안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헌법 조문이 필요한지 당신이 말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이 사람은 헌법이라는 것은 21세기 혁명의 새로운 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그 평이해죠. 그게 우리 식으로 하면 반상회에 해당될 겁니다. 각자 당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헌법 조문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 생각을 이웃과 나눠보라. 그렇게 나눠진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와라. 헌법을 만들겠다. 바로 그렇게 해서 베네수엘라 헌법에서는 뭐가 들어가느냐면요. 네. 여성들이 이야기했던 가사노동,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가를 받지 못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불노동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이 가사노동은 경제활동이라는 것을 헌법조항에 넣어버립니다. 가사노동에 종사했던 주로 이제 전업주부겠죠. 이 사람들에게는 4대 보험을 지급하겠다.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규정들이 들어갑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목소리를 내니까 그것이 헌법으로 들어가는 거죠. 칠레가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냈을 때 그 헌법 개정안 속에는 노동권에 관한 규정들이 들어가면서 그 발음이 좀 좋지 않습니다. 디지털 디스커넥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퇴근 시간 이후에 카톡 받지 아니할 권리 헌법에 넣는 거죠. 바로 그런 헌법 조문이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퇴근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의 일상을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 걱정 없이. 이게 바로 헌법을 바꾸는 또는 헌법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삶에서 어떠한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헌법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는 헌법을 어떻게 바꾸면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 또는 더 좋게는 거기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은 아까 이전 강의에서 관심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내 이웃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를 이끌어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연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더불어 사는 삶이 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대통령에게, 국회의장에게 또는 국회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조금씩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오늘부터 고민도 많이 해보고 이야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